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이거 5번째로 얘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나? 내용을 좀 거의 읽는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뭐 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은 여유롭게 가겠네요.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나당 연합을 맺게 되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도 돌궐, 백제와 손잡고 한강 유역에 대한 압박을 가합니다. 백제는 또 전통적인 우방 외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서 6세기 말 7세기 초의 국제정세는 십자형 외교 관계였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나당 연합군이 먼저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신라는 고구려까지 먹는다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을 못했고요. 계속해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백제에 대한 이야기, 원한이 좀 컸죠. 그래서 백제 멸망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결국 660년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향하게 됩니다. 13만의 당나라 군대와 신라군 5만 명이 백제를 향하게 되는데요. 이때 약간 페인트 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라 군대가 백제는 나당 연합군의 낌새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경기도 쪽으로 군대를 몰고 가는 거예요. 백제 쪽이 아니고. 그래서 늘 있었던 것처럼 고구려로 당나라가 쳐들어가는데 신라가 도와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제 입장에서 보면 당나라에게 자신들이 특별히 밉보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페이크였고 신라 군대는 여기서부터 다시 남하를 하게 되고 고구려로 갈 것 같았던 덕족도 앞바다의 당나라 군대가 백제로 들어오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5천의 결사대를 보내서 탄현에서 막았어야 하나 이미 늦었고 황산벌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펼치게 되는 거고요. 당나라 군대를 의직을 보내서 금강 하구에서 막고자 했으나 역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왕은 옹진으로 도망을 가서 여기서 이렇게 좀 버텨보다가 일주일 뒤에 결국 항복을 합니다. 백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항복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당 연합군은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고요.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땅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만족을 하는 거였고 당나라로서는 동아시아 질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고구려를 어떻게든 멸망을 시켰어야 됐죠. 혼자서는 힘들고 고구려로 원정 갔다가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당나라로서는 신라가 아래쪽에서 군사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식량 지원을 해준다면 장기간 머무르면서 싸울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신라군과 당나라 군대의 고구려 원정이 수차례 계속됩니다. 고구려는 그걸 또 어떻게든 막아냅니다. 막아내지만 국력이 많이 약해졌죠. 더군다나 고구려의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연개소문 사후에 그 자식들 사이에 분란, 남산, 남건, 남생 뭐 요 애들이 이렇게 서로 분열되면서 결국은 큰아들 남생이 이 국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이렇게 되네요. 국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세력들을 데리고 당나라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고구려의 이 요동 방어선 요하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방어선이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위된 채로 평양선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고구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임존성에서 흑치상지라든가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모시고 와서 풍왕으로 삼고 3년 넘게 저항운동을 펼칩니다. 부흥운동을 펼치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이 지금의 황해도 지역의 해주 지역 근처라고 해야 될까요? 한성이라는 곳에서 건모자미 그리고 오골성에서 고현무 등이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대에서 건모잠의 그 추대를 받아서 소고구려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세우죠. 보자왕의 뭐 서자란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왕족이었으니까요. 나중에 그 사람은 신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당나라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 대해서 한반도 전체를 먹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고 백제 지역에는 웅진 도독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경주 신라왕은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계림 도독으로 임명해서 왕이 아니라 사실상 당나라의 하나의 지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신라는 본격적으로 나당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 야욕에 맞서 가지고 백제 고구려 유민들까지 연합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는 때마침 또 중국 지역에서 중국 서쪽에 세력들이 좀 세집니다. 토번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좀 세지면서 그들과의 싸움에 주력을 또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당나라의 위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승기를 잡죠. 그래서 육지에서는 매소성 전투, 바다에서는 기벌포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삼국 통일을 완수합니다. 당나라가 이제 대동강 이남 지역,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지역의 신라 땅을 바로 인정해 준 건 아니고요. 신라와의 전쟁을 일단 끝내는 거죠. 그래서 삼국 통일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당나라가 이제 신라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고 해야 될까요? 친선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것은 고구려 옛땅에 발해가 들어서면서 이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고구려로서는 신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국 통일을 통해서 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을 확보했고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힘으로 통일한 게 아니라 당나라 외국 세력을 대외적으로 중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룬 통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의라면 결국은 이 당나라의 개입을 무력으로 물리쳤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이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켜 오다가 이제 통일된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